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벤츠 한성자동차 인천 송도전 시장의 박종훈 과장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2024년식 AMG GT43 마지막 재고 되겠습니다. 이 AMG GT43은 AMG 부서, 즉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 안에서도 고성능을 담당하는 디비전인 메르세데스 AMG에서 이 차량만을 위해 독자 개발한 포도어 쿠페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차량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의 파나메라와 같은 아니면 BMW의 8 시리즈 같은 그런 쿠페형 세단의 경쟁 차종으로서 이 차량이 출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 예를 들어서 AMG GT43 그리고 또는 63S라는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AMG GT43만 나오고 있고요. 6기통 3000cc 엔진, 저희가 이제 두루두루 사용되고 굉장히 주행 질감이나 엔진의 부드러움, 정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M256 엔진이 탑재된 직렬 6기통 3000cc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는 367마력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전기 모터,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약 20마력의 출력을 더해주게 되고요. 이 43이라는 라인업이 이 GT 포도어 모델의 엔트리 클래스로서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 왜 있냐, 왜 GT43이 있냐 라는 거는 이 출시 당시의 라인업들을 살펴보면 조금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으로서 정말 매력이 있고 이 낮고 넓은 디자인, 굉장히 와이드하고 쭉 찢어진 멋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당시에 파나메라 차량이 새로 나오면서 포르쉐에서 포도어를 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생각외로 판매가 많이 됐죠. 이 클래스의 셔시를 바탕으로 CLS라는 차량과 함께 이 차량 AMG GT 포도어도 개발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차량들과 다른 점, 이 차량이 그래서 왜 더 비싸냐라고 하는 점은 이 차량은 AMG 디비전에서 독자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추가적인 차체 강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왜 출력은 253이나 CLS53보다 낮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GT53이 아니라 GT43을 가져온 이유, 즉 가격 포지셔닝에 있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GT는 독자 개발 모델답게 비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253 세단이나 CLS53 세단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출시가 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이 디자인과 그리고 이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가면서 부드러운 주행, 즉 차량이 팍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중후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가진 차량을 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모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에 이 엔진은 43 엔진은 6기통이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점진적인 가속이 굉장히 매력인, 그리고 AMG 차량답게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처음에 출시될 때는 정말 스포츠성만을 이제 추구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도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라고 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간색으로 멋을 내놨죠.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선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전면 그릴을 통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이 센서가 들어있고, 하단부는 액티브 에어플랩이라고 해서 지금 아래쪽이 다 닫혀 있어요. 이게 이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냉각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G GT도 24년식이 되면서 이렇게 AMG 크레스트로 로고가 바뀌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헤드램프도 이 차량은 멀티빔 LED 헤드램프라고 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를 지원하는 고성능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습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안쪽에 보시면 카본 패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카본 패턴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에어로 다이나믹 개선을 통한 이 바깥에 림이 두껍게 들어가 있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20인치 휠을 씀으로써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굉장히 차가 빨리 탁탁 튀어나가는 이라기보다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이 휠을 채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 보면 확실히 그냥 포도어 세단이 아니라 쿠페형이라는 것에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뒤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팝업식으로 열리는 리어 스포일러가 또 있습니다. 주행 중에 자동으로 상승되고 그리고 다시 수납이 되는 방식인데 수동 조정을 통해서 높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올릴 수가 있다. 이거는 멋을 위해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위해서 저속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이 원활한 공기 흐름을 통해 더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차가 뒤쪽에 와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스포일러가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줌으로써 이 드래그 현상, 즉 뒤로 차를 잡아당기는 현상을 조금 더 억제시키고 다운포스를 향상시켜서 차를 좀 눌러주는, 그러니까 고속 주행할 때 더욱더 주행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멋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담겨 있는 차량이고, 그게 이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하지만 능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셔도 이 차가 고객님의 주행에 도움을 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잠깐 키를 오픈해 볼 건데, 이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고 길게 빠진 리어 램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뒤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운전을 할 때 도로에서 이 차가 지나가고 그 차의 뒤에서 따라가게 되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있는 차가 딱 두 가지 있는데, 요 GT4도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L43이나 63 차량도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 정말 예쁜 차량입니다. 바로 옆에 있기도 하죠. SL43입니다. SL43도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GT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GT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요 반사판 이외에도 이 쿼드팁 머플러, 그리고 여기에는 AMG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디테일까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좌우에 두 발씩 이렇게 머플러 팁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보시는 것처럼 뒷 유리 쪽이 전체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즉 큰 짐을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도 입구가 굉장히 넓어서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바깥쪽으로 이 윈도우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휀다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히들 이제 엉덩이가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뭐 GT4도어도 스포츠 세단답게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한번 볼 건데요. 도어 쪽부터 보시면 일단은 GT43 같은 경우에는 요 트림이라고 하는 게 요 애쉬 그레이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 느낌이 쭉 나는데 올드한, 그러니까 월넛이라든지 그런 브라운 톤이 아니라 애쉬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차량답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을 조정해주는 버튼까지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트렁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석을 보면 이 클래식 레드라는 시트는 이 나파 가죽,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 금액이 1,0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퀼팅 패턴이 들어가면서 나파 가죽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시트와 동일한 색상의 가죽으로 스티어링 휠이 전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휠이라고 하는,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는 이 AMG 스티어링 휠,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정말 멋있고 이 차량 인테리어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를 켜면 이렇게 되죠. 뭐 AMG 버튼도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이 차량 인테리어를 보면 이 송풍구를 포함해서 앰비언트 라이터가 쭉 실내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는 인테리어, 너무나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잘하는 인테리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트가 AMG GT43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옆쪽, 즉 사이드 볼스터와 하단부의 허벅지 옆쪽 여기가 살짝씩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굉장히 폭 안기는 착좌감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운전하면서 코너링이라든지 옆으로 많이 교차로에서 조금 각도를 많이 줘서 들어갈 때, 그럴 때 이 사이드 볼스터를 통해서 몸이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 주위를 감싸고 있는 요 트림이 있죠. 요 미드 콘솔 트림. 여기 센터 콘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광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요 검정색으로 랩핑을 했을 뿐입니다. 네, 랩핑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비싼 시트의 헤드레스트에는 마치 옵션처럼 AMG 크레스트가 가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감성 마력이죠, 감성 마력. 네, 그래서 너무나도 예쁜 AMG 스티어링 휠과 인테리어,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한 부드러운 운전이 가능한 AMG GT4 도어. 아무래도 4도어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도 사람이 탔을 때 불편함은 없어야 되는데, 쿠페형이라는 그 장르로 인해서 헤드라인, 어쨌든 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머리를 숙여줘야 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뒤에 앉았을 때에도 이 차량은 5인승으로 승인이 났지만 시트 자체가 이렇게 4인승으로 쓰기에 적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열 헤드 공간이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열에도 당연히 앰비언트 라이트는 충분히 비추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이 있는 4도어 쿠페형 세단,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운전을 뭐 칼같이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멋있는 차량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고객분들께서 찾는 게 이 GT4도어인 것 같고요. 고객님 오셨을 때 이 차량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따 고객님 오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분간 이 BMW 타시 나오신 분 손이 여기가 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전하네. 네, 그러니까 손을 여기 있는 그냥 거치대 이렇게 올리고 계셔도 되고, 요게 이제 오토 스탑에 의해서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그러면 요게 다시 들어온 거고. 또 엄청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꺼졌다. 한번 꽉 밟으니까 오토에서 쓴 거죠. 네, 내가 홀드.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홀드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네. 이게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발을 떼셔야 돼요. 홀드.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세요? 네. 네, 숫자 나와 있죠. 그거 어디 잘리는 거 없으세요? 잘리는 거 없어요. 네, 그러면은 높이가 이게 딱 맞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계기판에서 굳이 안 보셔도 위에만 보셔도 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러면 소리도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밟아도 쭉 나가요. 그럼 이제 편한 거는 타셨었는데 이런 고성능 차는 좀 처음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막 때려 밟는 그런 느낌 아니어도, 그러니까 속도가 높을 때만 재밌는 게 아니라 RPM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쓰면 소리도 좀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쓰기에 좋아요.